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에서 두 개의 카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리성? 물론 편리성도 맞습니다만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 신용카드에서 주는 혜택이 좋아서 사용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갑을 열어보면 그 지갑 안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여러 가지 체크카드들, 다양한 뭐 포인트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피숍을 가면은 할인을 해준다라고 해서 나는 만든 카드인데 실제 커피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신용카드를 내고 카드를 결제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카드는 만들긴 했지만 이 카드에서 주는 혜택이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용카드를 좀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의 예로 그냥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카드는 뭐 여러 가지 커피 체인점에서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20% 정도 혜택을 받는 카드야. 그렇다면 커피 20% 할인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는 이마트나 혹은 뭐 롯데마트나 쇼핑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쇼핑을 했을 때 할인 혜택을 15%를 받아. 다른 카드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면 얘가 쇼핑에 5%를 준대. 그럼 내가 이 카드를 같이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쇼핑을 빼버리고 이 카드에 쇼핑 15%라는 혜택을 써놓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리터당 할인이 얘는 100원이야. 근데 얘는 리터당 50원, 얘는 리터당 10원이야. 그러면은 나는 뭘 써놔야 돼요? 이 카드에다가 주유 100원 할인 혜택을 써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카드에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으로 그 카드에 붙여놓고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게 되면 내가 카드를 쓸 때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1만 원짜리를 내가 다 결제를 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10%야. 10% 할인을 해준대. 얼마예요? 1,000원을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1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지 100만 원을 썼다라면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수익률입니까, 여러분? 10% 수익률이에요. 10% 수익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나의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용카드를 쓰는데 사용자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들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꼼수 중에 하나가 바로 리볼빙이라는 결제예요. 이 리볼빙은 뭐냐면요. 카드를 이용한 후 결제 금액 중 최소 비율 이상만 결제를 하면 자녀 이용 금액을 다음물로 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카드 사용 금액이 300만 원을 썼어요. 300만 원을 써야 하지만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는 3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300만 원을 못 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연체자가 되겠죠. 그러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죠. 이 리볼빙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 내가 계약한 약정이 10%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만 있어도 연체가 되지 않고 이번 달에 30만 원만 내게 되면 270만 원은 너 이거를 다시 내. 이렇게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사에 소개를 해줍니다. 아, 내 신용 등급에도 많이 유리하겠구나. 돈이 부족한 상황이더라도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내가 윤택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사들이 미쳤습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해주게? 그 뒤에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뭐 내가 300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가 카드에 100만 원이 있어도요. 내가 약정한 금액이 10%다 라고 하면은 나는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전부 다 줘야 되지만 이거를 30만 원만 얘네들이 긁어갑니다. 난 70만 원이 더 남아있는데 난 30만 원만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이 70만 원은 뭐로? 여기에 보면은 10%만 인출이 된다는 거고요. 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연 20%에 가까운 뭐가? 고금리가 적용된
리볼빙 이자 대금이 청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돈이 있으면은 나는 20%에 대한 금리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이 계약상 10%만 했기 때문에 10%에 대한 나머지 90%죠. 90%에 대해서 연 20%에 대한 고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있죠. 고금리를 받는다. 우리 신용등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바로 1금융권이 아닌 여타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 그런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카드를 발급할 때는 신용등급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쓰게 되면 더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 장시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카드사들은 이게 신용등급에 도움이 됩니다 라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급 시 나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체크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모르고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출처에 따르면요,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가입이 되어 있었다. 31%. 그리고 리볼빙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한 경우 뭐 별거 없고요. 리볼빙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7%. 상품 설명 미흡. 대다수의 민원 자체가 이 리볼빙을 나는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품을 설명해 줬을 때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신용카드에 있는 리볼빙 결제라는 것은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카드사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장점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이거를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내가 못 냈을 경우에는 이 리볼빙 서비스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왜?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2금융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참 이 리볼빙에 대한 뉴스가 사실 많이 과거에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야, 이 리볼빙 서비스 이거 카드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이 리볼빙 서비스 명칭이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카드사마다 틀려요. 몇 개의 기업은 그냥 리볼빙 서비스라고 대놓고 깔아놓고 하지만 다른 카드사들은 자유결제 서비스, 페이플랜 서비스, 이지페이, 회전결제라는 서비스 명칭을 씁니다. 사실 자유결제 서비스라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 썼어. 이 100만 원 내가 언제든지 갚을 때 마음대로 갚으면 된다. 라는 이런 뜻같은 느낌이 맞는 제목을 쓴다는 거죠. 이름을. 카드사별로 리볼빙 서비스를 말하는 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체크를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사에 보면은 선 지급 포인트라고 있어요. 뭐냐? 너가 이 카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써주게 되면 내가 이 선 지급 포인트라는 것을 줄게. 평균적으로 요즘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조건,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을 써주면 너 이 50만 원 돈을 미리 줄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쇼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약관들이 들어갑니다. 이 카드를 무조건 써야 되는 노예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될 때 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50만 원을 더 캐시백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 카드를 쓰면 50만 원 캐시백을 받습니다. 방법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이런 선지급 포인트. 그냥 이 카드 상품에 있는 것을 자동차 딜러들이 가져와가지고 야 50만 원 할인해 주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카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만들 때 카드 사용 조건이 있어요. 그 카드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이 50만 원에 내가 카드사에서 준 돈들을 카드사들은 다 이미 다 돈을 떼갑니다. 자, 재미나는 게 있었죠. 우리가 차를 사요. 그러면 카드 할부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할부금을 내는데 이 할부금이 내가 매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 카드를 쓰지 않은 거야. 여기 있는 지금 사례로 든 사람은 이 카드를 쓰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50만 원에 대한 할부 이자를 포함해서 플러스 야, 너 50만 원 내놓고 카드 안 썼어? 그럼 돈 내놔. 플러스 알파로 더 뜯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드사에 앉아서 50만 원 더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수 있고 이 카드에 대한 할부금들 그런 것들을 카드사에서는 다 꿀꺽 해버린다는 거죠. 자,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할인 혜택이 없는 거죠. 없었고 현금으로는 언젠간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연체가 되면요, 최고 수준의 고금리를 물어야 됩니다. 제가 통계를 따져보니까요, 2016년도 기준으로 5명 중 2명이 이 할인받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5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이 50만 원을 꿀꺽 이것만 보고 눈에 현혹되는 분들이 요걸로 전부 다 현금으로 다시 지불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런 사용 조건도 커요. 카드 소비자들이 내가 월 지출이 한 100만 원 정도씩을 쓰니까 항상 이번에 뭐 이 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난 100만 원씩 쓰니까 상관이 없다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악순환 대로 계속 연결고리가 연결된다면 결국 부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소비도 자신이 계획했던 규모보다 더 큰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급 포인트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후지급 포인트 서비스도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뭐냐, 일정 기간 너가 목표액을 이렇게 쓰면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너 얼마나 주겠다라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걸 공짜로 하겠습니까? 이 포인트 것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카드를 더 쓰게 만든다라는 거. 저는 이 포인트라는 선지급이나 그 후지급이나 다 좋아요. 일단은 명분은 다 좋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고 내가 그만큼 50만 원이 어디 웬 떡입니까? 그죠? 하지만 내가 그 대가를 받으려면 그 이상을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짜로 준다면은 반드시 뒤에는 혹이 달려서 따라온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이 선지급 포인트도 각각의 카드사마다 명칭이 다 틀려요. 다 세이브라는 것이 좀 많이 붙기도 하고요, 뭐 오토라는 이야기도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드사별로 이 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명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에 따른 또 특약들이 있어요. 그런 특약들을 다 직접 본인이 상세히 한번 다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다시 상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제가 MSG를 좀 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보면은 뒤에 신용카드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준은요,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하의 카드 결제 대금 이용이 될 때 내가 카드를 분실을 했어. 근데 50만 원 이하로 카드를 썼어. 그러면 결제 시 가게 주인이 카드와 그리고 서명한 그 카드의 사인이 일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 시 5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누가? 카드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50만 원 이하의 결제가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들은 죽기 살기로 야, 너 카드 분실했어? 너 뒤에 사인했냐? 안 했냐? 그거를 열심히 따집니다. 근데 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결제 시 가게 주인이 신분증도 확인을 해야 돼요. 신분증에 있는 이름과 카드에 적혀진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가게 주인이 보상을 해야 돼요. 카드사는 멀쩡히 가만히 5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만 따진다는 거죠. 50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더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사인해야 남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사가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증거 자료들을 카드사는 더 내놓겠죠. 그죠? 힘과 돈이 있는 사람이 특권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생활비에 돈을 많이 쓴다든지 교통비에 돈을 많이 쓴다든지 거기에 다 특화된 카드가 있는데 원체 카드사마다 다양한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알아보기에도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소비 패턴과 급여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신용카드 선택이 가능한 앱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고요. 자, 바로 카드 고릴라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본인이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혜택과 연회비 기본적인 정보 나오고요. 자신이 소비 습관과 급여 수준에 맞춰서 카드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검색된 카드가 무조건 100%는 아니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청구 할인 같은 경우는 뭐 카드사마다 다 뭐 어떤 업체랑 제휴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청구 할인을 해줍니다라는 것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각자 좀 이용을 해서 청구 할인이라는 혜택도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마다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대체 투자 이런 걸로 해서 요즘에 비트코인도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포인트들을 전부 다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런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내가 카드사가 워낙 많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 라고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요 파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에 있는 포인트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조회에서요, 그냥 금을 사놓든가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든가, 저 같은 경우는 다 비트코인을 바꿔버리거든요. 이걸 바꿔두면은 우리가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금을 내 돈 주고 사기가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은근히 꽤 많은 돈들이 그 포인트로 쌓인단 말이에요. 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안전 자산이라는 그 가치, 결국 그 가격은 계속 오른다, 불황에도 오른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사놓고 한다면 그것도 잠자는 돈이 결국에 나중에 정말 대박이 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포인트 적립과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이제 크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자동 납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금투자도 가능하다는 거고, 혹은 내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그러면은 여기 T코인이라는 앱을 써서 그 포인트로 내 교통카드에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꿔서 활용을 한다면 잠자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도 이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요. 혹은 카드 대금도 이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 이건 가장 우리가 재테크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를 누군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카드에서는 바로 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체크카드를 쓰는 것과 신용카드를 연말정산해서 뭐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2016년도에 원래 끝이 나는 거였는데 또 국회에 또 발의가 돼서 2019년도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개정되었을 때 좀 혜택을 좀 달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예전에는 뭐 500만 원에서 지금은 뭐 계속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연말 정산해서 너 카드 사용을 했을 때 너가 총 벌어들이는 소득의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벌어. 연봉이 25%면은 내가 2,5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 이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는 30% 비중으로, 신용카드는 15%의 비중으로 소득 공제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말 정산 때 이 신용카드 하나 막 긁는 게 아니라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할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내가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은 공제 금액을 200만 원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야. 250만 원을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7천만 원 이하야.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카드사에 이제 명세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번 해에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를 우리가 딱 통계를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뭐예요? 체크카드, 내 연봉의 30%까지 가장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한도를 채웠는지, 체크카드의 한도를 채웠다면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꼭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판몰에 몰아서 이제 소비를 하는 또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25%면 얼마예요? 7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 750만 원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이 750만 원이 넘어가서 125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750만 원에 대한 초과분인 500만 원 있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